그러면 1091번 하나 더 같이 보실게요. 이 식을 만족시킬 때 510가 나올 때는 언제냐. 자, 이번에도 저희가 뭐 유형별로 공부하고 있기도 하고 SN이랑 AN이랑 하면 같이 보이면은 N자리에 N-1을 대입하고 싶은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N자리 대신에 N-1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을 빼는 거죠. 빼면 좌변은 3AN, 우변은 이렇게 되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항상 AN 플러스 1은 얘를 이제 결과를 이제 나중항을 쓰고 넘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전항에다가 4를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니까 이번에도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첫째 항이 지금 2가 되니까 일반항을 구해보면 첫째 항 공비의 n-1이 되고 512가 언제 나오는지 묻고 있어요.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2에 2n-1 이렇게 정리할까요? 512는 2의 9제곱이니까 n은 5 이렇게 다섯 번째 항이 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괜찮죠? 계산 좀 이상한가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화식에 관한 얘기들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에 관한 걸 조금만 이제 얘기하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이제 8번째부터 이제 수학적 기납법 증명에 관한 얘기인데 8번째 얘기를 바로 보실게요. 일단은 여기 8번째 얘기는 그냥 바로 하고 증명 얘기는 다음 페이지에서 할게요. 자, 1092번을 보시면은 그냥 이거는 수학적 기납법에 대해서 잘 몰라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P1 대입한 게 참이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2K-1이 참이면 2K가 참이다. 그리고 다는 P2K가 참이면 P3K 플러스 1도 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연쇄적으로 그냥 구하시면 돼가지고 얘는 홀수, 얘는 짝수죠. 얘가 홀수니까 여기 지금 얘가 1이 나오려면 K가 1이죠. 그러면 여기 이걸 통해서 얘가 참이면은 얘가 참이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K에다 1 집어넣으면은. 그쵸? 그럼 이제 얘가 짝수니까 이제 여기로 가서 또 1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4라는 거를 4가 참인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또 4가 짝수니까 여기다 K에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은 P7이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홀수죠. 이제 얘가 여기가 7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K가 4네요. 그러면 8이 참이고 8은 다시 짝수니까 여기다가 이제 4를 대입을 하면은 이제는 13이 참이고 그다음 그만해도 되겠네요. 보기를 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어떠세요? 이거 수학적 기납법이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퀴즈 푼다고 생각해도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여기 좀 약간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밑에도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93번도.
이제는 증명법밖에 안 남은 상황이에요. 증명법은 흐름을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모의고사 보면 꼭 한 문제씩 나와가지고 막 이제 풀고, 근데 요새 또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막 요령으로 풀고 막 하니까 이제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흐름은 K가 1일 때 N이라고 할까요? N이 1일 때 혹은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면 2예요. 가장 작은 수일 때 성립함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확인을 하고 N이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식을 지금 증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를 가정한 다음에 요거를 대입한 식이 있잖아요. 요걸 대입한 식을 여기에서부터 논리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으면 이제 선임을 증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조금 이해 덜 됐죠? 제가 이제 과거에 여기를 공부할 때 막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막 하영 좀 어렵다고 했던 친구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과외할 때여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2층 집에 살았었거든요. 이제 2층 밑에 이제 할머니댁이었고 할머니가 밑에 사셨고 여기서 이제 오이 그 친구는 이제 가족이 사는 거였는데 여기 이제 계단을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할머니께서 막 이제 부침개 해주시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계단을 올라갔어야 되는데 실제로 계단이 이제 요새 막 춥잖아요. 깜깜하고 이제 저녁에 수업이라고 해도 깜깜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미끄러워요. 그 이제 미끄러운 계단이 있죠. 요새 그렇죠. 미끄러운 계단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되게 미끄러워가지고 올라갈 때마다 조심해야 돼 막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기 넘어지면 진짜 이빨 부러진다 생각을 하면서 큰일 나는데 실제로 내려오다가 제가 진짜로 한 번 이렇게 누웠거든요. 진짜 이렇게 뭔지 알죠? 막 누워가지고 조심해야 돼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올라가려고 이제 여기 서 있었단 말이에요. 올라갈 때. 근데 이제 너무 깜깜하고 미끄러운데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러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냐면 K번째 계단이 미끄럽지 않으면은 K 플러스 1번째 계단은 미끄럽지 않대요. 눈을 치워 놓으셨대요. 이거 여기는 지어낸 얘기, 이건 다 사실인데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어낸 얘기고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할 일이 뭐예요? 제가 할 일은 첫 번째 계단이 미끄럽지 않은지 올라가 보는 거죠. 그래서 K1 첫 번째 계단을 올라가 봤어요. 근데 미끄럽다. 그러면 집에 가야죠. 안 미끄러운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계단이 미끄럽지 않으면 두 번째도 안 미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가 안 미끄러우면 세 번째도 안 미끄럽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은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말하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만약에 이게 증명이 되면 결국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게 수학적 기하법이에요. 대충 뭔지 아시겠어요? 이 친구를 위해서 지어낸 얘기긴 한데 이 친구는 교원대 아시나요? 교원대가 청주에 있는데 하여간 선생님 되는 교원대를 갔고 여기 오빠도 같이 공부했었나요? 다 막 공부 엄청 잘하긴 했었어요. 아무튼 이 친구가 이거 너무 이해 안 된다 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지어낸 얘기긴 한데 뭔지 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2예요. 제일 작은 거 요거는 그냥 대입하면 되니까 쉽게 확인이 돼요. 첫 번째 계단은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입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식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K를 대입을 해서 만들어 보시고 여기에다가 더할지 곱할지 그거는 제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때도 성립함을 보이는 이 흐름을 그냥 아시면은 요건 그냥 수학적 기능법을 무조건 증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가. 그래서 좀 시험에는 지금 모의고사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치만 학교 시험에는 뭐 하나 정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쓰는 거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모르겠습니다. 학교마다 그래서 1094번을
성립한다는 것을 수학적 기능법을 가지고 증명해봐라.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모든 자연수라고 돼 있어요. 모든 자연수. 그러면은 가장 작은 거, 첫 번째 계단, 가장 작은 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n에다가 1을 넣어보면 1이죠. 좌변은 1이네요. 그냥 첫째 항이죠. 그렇죠? 우변도 1 대입하면 좌변도 1이고 우변도 1이 나와서 성립한다는 것은 일단 확인을 했어요. 그쵸? 첫 번째는 쉽게 확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n에다가 k를 넣어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증명하고 싶은 식이라서 성립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이해되세요? 그리고 n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에요.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n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을 해서 이걸 지금 이 사이에는 어떻게 해줘야지 이걸 얻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앞에는 이제 얘가 있는 거죠. 좌변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를 더해주면 돼요. 그쵸? 좌변은 0제곱부터 k 마이너스 이건 원래 있던 거. 얘가 새로 생긴 거죠. 좌변에 얘를 더해주면 우변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우변에도 똑같이 얘를 더해주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우변에도 이건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더해 볼게요. 자, 똑같은 거 두 번 더하기는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K 번째가 미끄럽지 않으면 그 다음도 미끄럽지 않음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요게 가정을 했었는데 여기다가 논리적으로 똑같이 더하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을 한 셈이 돼요. 이해됐죠? 이 흐름을 그냥 아시면 되고 지금 이거 다 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조금 저희 지금 해야 되는 거 거의 네모칸 채우는 거죠? 거의 이렇게밖에 말이 안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학교 선생님이 이번에 뭐 증명 뭐 낼 거다 이건 좀 유심히 들어보시고요. 기말 때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풀어보실래요? 이해되시죠?
좀 해보셨어요? 아홉 번째 유형은 지금 한 것처럼 이렇게 네모칸 채우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 열 번째 유형도 마찬가지인데, 열 번째 유형은 부등식이어가지고 조금 더 생각할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더 하고서 시험지 조금 하나 그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쵸?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열한 번째 유형 조금만 해볼게요. 열 번째는 부등식이고 똑같이 해보시면 되는데 부등식은 그냥 등식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아무튼 해보시고 좀 얘기할게요. 자, 11번째를 보시면은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평면 위에 어느 두 직선도 평행하지 않고 평행하게 그리지 말래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지는 말아라 이거예요. 그럴 때 직선들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그림에 직선이 3개죠. 교점 몇 개예요? 3개죠? 이럴 때 20개를 직선을 그리게 되면 교점이 몇 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번에 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직선 하나로는 교점이 있을 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직선 2개로는 교점이 1개죠. 직선 3개는 이렇게 돼서 지금 2개의 점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은 한 개 더 그려볼까요? 많이 막 계속 그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점이 이번에는 3개가 추가가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결국엔 그냥 규칙 찾는 거죠. 그쵸? 그래서 A 10을 물어봤으니까 1부터 눈치채셨나요? 그냥 19까지 더하면 되고 1항부터 19항까지 더하면 요거를 이렇게 되는데 190개를 진짜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번에도 역시 규칙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밑에 1103번 한 문제 더 같이 보실게요. 그러니까 앞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은 좀 학교 시험에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좀 요새는 안 보이는 분위기이기는 하고요. 오히려 1103번처럼 이렇게 점화식을 좀 구하는 문제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두 그릇 A랑 B가 있대요. A에는 1리터, B에는 2리터의 물이 들어있고 A에서 50%의 물을 퍼내어 그릇 B에 붓고 다시 그릇 B에서 50%의 물을 퍼내어 그릇 A에 붓는 시행을, 그러니까 한번 반씩을 주거니 받거니, 근데 반씩이 아니죠. 현재 가지고 있는 거의 반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한 거를 1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n회 반복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A에 들어있는 물의 양을 AN이라고 할 때 이러한 점화식을 세워봐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이 시켜보면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1리터랑 2리터가 있으니까 얘를 반을 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요거에 반을 주고 이거죠. 이게 지금 한 번 했을 때 양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막 2번 하고 3번 하고 해서 막 찾으려고 하시는데 벌써 숫자가 마음에 안 들죠? 그쵸? 벌써 마음에 안 드는데 2번, 3번 하면 더 마음에 안 들게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첫째 양, 둘째 양 해서 찾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번을, 지금 이게 한 번 한 거거든요. 근데 2번, 3번 이렇게 했다 치고 n번 했다 치는 거예요. n번을 했어요 이미. 그러면은 여기 양이 요거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이제 그냥 이걸 뭐 과감하게 주시는 거예요. n번 했다 치고 문제는 모릅니다. 그쵸? n번을 했고 그럼 b에는 얼마 들어있을까요? 3 마이너스 요만큼 들어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둘이 합치면 1리터, 2리터에서 3리터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니까 어쨌거나 합치면 3리터 돼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n번을 했을 때 A가 뭐죠? 그릇, A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게 AN이라고 하면 B에는 아마 요만큼 들어있을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에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했다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더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n 플러스 1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얘 반을 줍니다. 그럼 얘 반이 되고 얘는 반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아직 이게 다 한 거 아니죠? 마저 해야죠. 요거의 반을 또 주는 거죠. 2분의 1 해서 이거의 반을, 요거의 반을 받았죠. 이게 뭐예요?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는 문제가 요새는 오히려 더 많이 보여요. 이해되시나요? 요즘 답이에요 그냥 얘가. 이런 점화식을 세울 수 있으면 되고, 자, 이 점화식을 세우는데 첫째 항 필요했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쵸?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의 관계식을 얻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주세요. 제대로 빨리 얘기하면 안 될까요? 좀 제가 말을 빨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얘기해보세요. 괜찮아요? 시간이 막 많이 남진 않았지만 저희 요거 조금이라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만들어드린 책은 중간고사만 묶어드려가지고 이거 기말고사로 안 가지고 온 친구도 있기도 하고 기말고사 쪽으로 한번 모아봤고요. 자, 첫 페이지 보니까 어떠신가요? 다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첫 페이지는 좀 그래도 수월해 보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실제로 오늘 공부한 증명 문제, 그쵸? 네모칸 채우는 거 나오고 그리고 저기 시험에서도 좀 규칙 찾고 하는 것들도 좀 보이죠? 그쵸? 이런 애들 보시면 되고 뭐 아직 많이 공부가 된 건 아니니까 첫 번째부터 한번 풀어보실까요? 1번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특강 끝나게 되고요. 이제 개인 수업에서는 이렇게 지금 기출 좀 진짜 좀 최대한 많이 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십 회 좀 풀어볼까요? 이제 4학년도 얘기 들어보면 배수가 많이 나고 이적분이 조금 애매한 타이밍에 피해서 소통이 안 그런 그래도 조금씩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배수 미적분 풀어 다 넣어 그럴 수 있고 잊어버린 거 있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 번호 편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해보세요.
사인 법칙 2번 문제 사인 법칙 마주보는 각과 변의 관계였죠.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이게 지금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외접원 지름이라고 지금 쓴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6이랑 사인 30도, 60도죠? 지금 요거 그냥 식이에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쵸? 맞아요. 다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학생이라면 저는 헤론의 공식을 써서 바로 정말 빨리 구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저라면 근데 저기 남자 선생님은 헤론 안 외워도 된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편한 대로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헤론을 외우지 않은 다른 거 푸실 친구는 다른 거 푸세요. 헤론을 그러면 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길이를 알면 각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7을 가지고 해볼게요. 2, 5, 6, 5제곱, 6제곱, 7제곱 하면 한 각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당연히 사인 C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넓이는 2분의 1, 5, 6, 사인 C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수수령 아니라면 여러분 빨리 쓸 것 같은데 선택하세요. 그거는. 근데 저 옆반은 헤론의 공식 꼭 안 외워도 돼 이럴 거 애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공식 하나가 줄어들었다고. 근데 너무 싫은 공식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보면은 외워질 것 같은데 편한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건데요. 다른 거 풀 친구는 다른 거 푸셔도 됩니다. 8번에 저희 2학년 교과과정에서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보이는 문제는 없고 항상 하나로 통일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코사인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고 그 다음에 저희 요 그래프 못 그린다 그랬죠? 꼬불꼬불하네 제곱하고 더하고 막 이런 거 못 그려요. 그래서 치환을 할 거예요. t로 치환을 할까요? 이렇게 좌변을 치환을 했고 항상 치환할 때는 범위가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지금 사인 그래프, 사인을 지금 t로 봤는데 사인 x가 t인데 x 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 180도예요. 두 칸. 그렇죠? 사인 그래프는 두 칸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환을 하게 되면은 범위가 생기는데 0부터 1까지예요. t 범위가 0부터 1까지입니다. 만약에 한 주기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0부터 1까지예요. 자, 그래서 좌변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꼭지점을 구하면 되겠죠. 3분의 10 이렇게. 그래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되고 여기 지금 3분의 1이 꼭지점이고 바로 옆에가 0이고 1은 좀 더 멀리 있죠. 이렇게 지금 여기 이 범위에서 그림이 지금 그려지는데 지금 제가 뭐 그린 거예요? 좌변을 그린 겁니다. 좌변. 근데 이제 K를 지금 그려가지고 문제가 뭐죠? 실근의 각도로 근을 갖는다는 건 얘랑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를 여기랑 제일 높은데 그리고 제일 낮은데 여기 사이 이 사이를 그리면 되고 제일 높은 데는 제 꼭지점이기 때문에 3분의 10이에요. 3분의 10이고 제일 낮은 데는 1을 대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1 대입하면 2네요. 그래서 K가 이 사이 2하고 K가 3분의 10 사이를 지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5번이 됩니다. 8번에. 그래도 5번, 이거 8번 문제는 조금 얘기할 만한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8번에 5번. 그래서 지금 기출 문제 드렸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 대비하면서 계속 좀 많은 기출 문제 좀 풀려고 하고요. 오늘 이제 특강 마지막 날인데 방학 동안에 되게 바쁘셨죠. 개인 원래 수업에다가 나오니까 거의 막 방학 내내 수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도 잘하신 거고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다른 과목 조금 덜해서 뭐 불안하실 수 있는데 학기 중에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개인 수업이나 이제 정규 수업에서 만나서 더 이제 얘기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